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하루 10분 내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지음, 장원철 옮김, 스몰빅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생각이나 사색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일에 열중할 수 있으며 시련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스토아 사상가들의 지혜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의해 그 모양을 갖춰간다.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생각에 의해 착색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밝혔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상상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 그는 얼마나 평온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지고, 주름이 깊게 파이고 잔뜩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을 보면 그의 삶 자체가 갈등과 혼란과 고난으로 점철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삶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마음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옹졸하고 남 탓만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과 기회가 나타나도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넓은 아량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듭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대로 물이 들고 우리의 삶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물이 듭니다.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둘째, 스스로에 대해 냉정하게 반성한다. 셋째, 편견이나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관역이 있어야 쏠 수 있습니다. 공수는 관역이 없다면 활을 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목표가 되었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원칙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도달하느냐 마느냐는 행동이 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리고 그것을 향해 행동해야 합니다. 소원하고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가 세스 고디는 슈퍼마켓에서 줄 서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가 선 줄의 계산이 느리든 혹은 옆줄의 계산이 빠르든 상관없이 자기 줄을 고수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몇 초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줄을 바꿉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오직 자기 줄의 계산만 분명히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딱 한 번 줄을 바꿉니다. 세스 고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 하고요. 세네카는 우리에게 세 번째 유형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선하고 성실한 삶을 악하고 부정적인 삶으로 바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오히려 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길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도 길을 바꾸지 않는 것 또한 낭비입니다. 정체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솔한 짓도
변덕도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강을 가장 쉽게 건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로마의 작가 파블릴리어스 사이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강물을 가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건너는 것이다 라고요. 세네카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도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갈수록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나쁜 습관, 형편없는 규율, 엉망진창이 돼버린 일, 병적인 장애 등도 아주 작은 흐트러짐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이 계속될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만약 잘못된 일이었는지 모르고 이미 시작한 일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즉시 빠져나오면 됩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고양이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고양이 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의무가 고양이에게 주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높은 차원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일 뿐 아니라 인간이 서로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명과 국가는 인간이 함께 건설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아침 잠자리를 부연히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일찍 일어나는 것 하나가 무슨 대단한 일일까 싶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부모님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육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몸이 아픈 날조차도 잠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에는 언제나 사소한 골칫거리, 크고 작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것들 또한 우리 일의 일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또 후회할 방식으로 행동하고 나서 걱정에 사로잡힌 적이, 또 질투와 혼란 혹은 탐욕이 이끄는 길로 접어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예방하는 것이 훗날 많은 수고를 들여 치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요.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될지 아닐지는 이미 우리의 이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성을 무시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 바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느긋하게 처리해야 할 일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그 또한 우리의 이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힘겨운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은 훗날 그 시절을 영광의 상처로 기억하곤 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그 시절을 잊지 않습니다. 이겨낸 고난은 궁극적으로 긍정적 경험이 됩니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그 시절의 고난입니다. 불운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경험하고 이겨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매서운 시련은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그와 유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역경에 감사합니다. 불평으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평은 일상사입니다. 우리는 가장 운이 좋은 날에도 그날이 저무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갖고 싶었던 직업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벌고 싶었던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해 쉬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얻고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하지도 설명하지도 말라라는 말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좌우명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짐은 막중하다. 이것저것에 대해 불평하기는 쉽다. 저질러 놓은 일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도 쉽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네카는 어떻게 쓰는 줄만 알면 삶은 충분히 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삶을 낭비하면서 더 긴 삶을 원하기만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길 원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체력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버려진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좋은 글들이 많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